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46살이 되었고 지금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가르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정민호.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어요. 올해 70세셨는데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죠.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요즘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어요.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늦게 집에 와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그런 제게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아버지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큰 병 한 번 앓지 않으셨거든요.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며 건강을 관리해 오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였을까요?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아프시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휴가를 내고 부산에 있는 부모님께 내려갔습니다. KTX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뵈니까 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여위어 보이셨어요. 그래도 저를 보시자 반갑다며 웃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걱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항암 치료를 병행해도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폐암 3기라니, 1년에서 2년이라니.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무 놀라지 말라고, 73년을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했더니, 물론 치료는 받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는 올 일이 아니냐고, 다만 그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그 공간에서 아버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어요. 노트 표지에는 인생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오셨는지를.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에게는 마지막까지도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부산과 서울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아버지 상황을 알고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들 진우도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에 자주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노트를 펼치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25살 때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교사가 되고 싶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3년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합격하는데 자신만 계속 떨어지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미래도 막막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민호야, 실패는 내가 그만둘 때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한 번 더 해봐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도전했다고, 그리고 그 해에 드디어 합격했다고,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도 지금 회사에서 힘들다고 했지. 하지만 기억하라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거든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주 후 아버지의 두 번째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결혼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어머니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됐다고, 처음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었다고, 중매로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추억에 잠긴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처음에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선택이라고, 매일매일 그 사람을 선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고마운 일이 많으셨나 보다고 했더니 고마운 게 아니라 미안한 게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교사 일에만 매달려서 집안일은 거의 어머니 혼자 했다고, 저와 누나 키우는 것도 집안 살림도 모두 어머니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연아, 너도 결혼한 지 15년 됐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도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졌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거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방은 모른다고,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안 했나 싶어서 더욱 미안해졌어요. 아버지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주 저에게 인생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너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하고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엄격하시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끔은 무서우셨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엄했나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덕분에 저희가 잘 컸다고 했더니, 수연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엄했던 이유를 아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혼자서 형제들을 키우셨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다고,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기회를 너무 많이 빼앗았다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아버지와 다른 부모가 되어라. 아이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실패할 권리도 주어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도 제가 공부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았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예 부산으로 내려와서 병원 근처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셔서 당분간 부산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병실에서도 아버지의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수연아, 너는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획 업무라고, 신사업 관련된 일을 한다고 대답했더니 재미있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재미있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랬다고,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35년이나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런데 마지막 10년은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르셨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적이 나쁜 아이들,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편지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것들이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편지들을 보니 모두 아버지의 제자들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온 편지들이라고. 졸업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아이들까지 보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문제아였는데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아, 일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신사업 기획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회사 매출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수업을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은 건강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연아, 오늘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하기도 힘들어 보이셨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젊을 때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밤늦게 일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호흡기 때문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너는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몸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돈도 명예도 건강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술도 자주 마시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건강검진도 미뤄두고 있었고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정기검진 꼭 받으라고, 그리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조금 컨디션이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6번째 수업은 돈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연아, 오늘은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교사를 했으니까 많이 벌지는 못했다고, 그래도 저희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잘해주셨다고 했더니, 하지만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있다고,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중요하다고, 없으면 힘들고 가족들도 고생한다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진짜 재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병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아픈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잖아 라고. 옛날 제자들, 동료 선생님들, 동네 사람들, 이게 진짜 재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관계는 나눠주면 더 커진다고. 수연아, 돈만 쫓지 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옛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왔어요.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관계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구나 싶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7번째 수업은 시간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연아, 마지막 수업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생님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안다고, 특히 젊을 때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건 저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마시라고 충분히 해주셨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버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일에만 매달렸다고, 학교 행사, 운동회, 발표에 못 가본 게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힘들게 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아라. 아이와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올라갈게.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고 했어요. 진우야, 아빠가 내일 올라가면 같이 영화 볼까라고도 했어요. 3일 후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안한 모습이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 동료 선생님들, 동네분들. 관계가 진짜 재산이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수연아, 이걸 너에게 주라고 하셨다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겉면에는 수연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을 모두 들어줘서 고맙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너는 졸업이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35년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는 바로 너라고, 너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더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일의 의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제 아이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는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가르쳐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라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수업을 떠올리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제 일이 회사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 일에 대한 보람도 느껴졌어요.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고 아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건강검진도 받았고 금주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술을 많이 줄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 진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맨날 공부하라고만 했는데 요즘은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넌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게임 개발자도 좋을 것 같고 요리사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것보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둘 다 좋은 일이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아빠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엄마는 게임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얘기해 볼게라고.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확실히 하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라고. 그리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약속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수연아. 그게 바로 진짜 부모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저는 아버지의 인생 수업 노트를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책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 35년 교사가 아들에게 전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누나도 어머니도 아내도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진우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 서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책들과 함께 제 책들도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인생 수업 노트와 함께 제가 새로 시작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진우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아빠는 너와 함께 영화를 봤다고. 내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였는데 아빠도 재미있게 봤다고 적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그러셨듯이 아빠도 너에게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오늘 너와 함께 보낸 2시간이 아빠에게는 어떤 일보다도 소중했다고. 너도 나중에 내 아이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라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는 꿈이라고.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뻤다고. 자신만의 꿈을 가진 내가 자랑스럽다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아라고 적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빠를 통해 너에게 전해지고 언젠가 너도 내 아이에게 전해줄 거라고. 이게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수연 선생님의 아드님이시죠. 학교에 오셔서 받아가실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보니 교장 선생님이 큰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정리해 두시고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가 35년간 받아온 편지들과 감사 카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모두 제자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편지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를 싫어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도 포기하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문제아라고 했는데 하지만 선생님만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너에게도 분명 재능이 있다. 함께 찾아보자고 하시며 방과 후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를 통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마지막 수업들의 의미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쓰신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들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 교사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마지막 수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내 아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전해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라고 하셨어요. 그 후 저는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하나씩 배워갔어요.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실패해도 격려해주고 각자의 장점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자신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아빠가 없어서 항상 슬펐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빠처럼 저를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의 보람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 진우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왜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지 이제 알겠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죠라고 하더라고요. 맞다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해주신 것처럼 아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함께 가면 안 되냐고, 저도 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다음 세대로 사랑이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가자고 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아내에게는 매일 고마움을 표현하며 아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시간의 소중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저를 따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들 진우도 함께 와서 동생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있던 아이였는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달라져 갔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다고,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을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오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우도 잘 크고 있고 아내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물론 아버지만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수업 노트와 똑같이 생긴 것이었어요. 이건 제가 진우를 위해 쓰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 2편이라고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트를 펼쳐서 한 페이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진우야, 오늘 아빠는 내가 친구와 싸워서 속상해하는 것을 봤다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그랬듯이 아빠도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관계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업은 끝나지 않았구나.
이제 저를 통해 그리고 아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거야. 며칠 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진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일기를 써보고 싶다고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요. 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물론 좋다고 아빠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함께 앉아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내도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수연 씨가 아버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기뻐하실까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달라진 저를 알아봐 주세요. 후배들에게도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조언을 해주곤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어제는 회사 후배가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러 왔어요. 집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그 후배에게 전해 주었어요.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의 사랑으로 너를 키우셨을 거라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고 했어요. 그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가르침이구나.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누구는 공부에 흥미를 찾았고, 누구는 꿈을 발견했고, 누구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곤 해요. 선생님 덕분에 달라졌다고, 고맙다고.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받으셨던 제자들의 편지가 생각나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구나 싶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저를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며칠 전에는 진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3대에 걸쳐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가르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또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수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 그리고 제 아들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르침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